30일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3명으로 체육시설과 목욕탕 등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부족과 관련해 부산시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현상이라며 5월에는 1차 접종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노포동에서 정관 월평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노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자 기장군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 주요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과 부동산, 미세먼지가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는 정용환 전 부산경찰청 보안과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각계 전문인사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30일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3명으로 체육시설과 목욕탕 등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목욕탕발 감염자가 1명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강서구 체육시설과 목욕탕과 관련해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는 총 16명입니다. 오늘 확진자 중에는 중학생 1명, 초등학생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 부족과 관련해 부산시는 4월 접종을 확대하면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현상이라며 5월에는 2차 접종에 집중하고 1차 접종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5월 23일까지 연장됩니다. 부산시는 부울경을 통틀어 최근 2주 연속 하루 평균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현재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도 기존대로 저녁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5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이 연장 운영됩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느슨해진 방역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부산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 금지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개인 간 만남과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감염 확산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여행과 모임 및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개인 방역을 보다 더 강화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자 기장군이 환영했습니다.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은 부산 노포동에서 정관 월평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도시철도 노포 정관선의 일부 구간인 노포에서 월평 사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은 월평에서 좌천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 유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번 달도 어김없이 코로나입니다. 관련된 키워드로는 확진, 백신 접종 등이 눈에 띄는데요. 약 한 달 전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확산한 이후 부산의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 이유로 분석됩니다. 백신 접종 역시 주요 화두입니다. 1분기 대상자들에 이어 2분기 대상자들의 접종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부산 16개 구군의 예방접종센터가 지난 28일부로 모두 갖춰지면서 백신 접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29일 21시 기준 1일 예방접종 인원은 19,388명입니다. 1차 접종자 누계는 19만 3,165명이며 2차 접종자 누계는 1,331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입니다. 연관 단어로는 아파트, 재건축, 종부세 등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부산의 아파트 분양권이 평균 가격보다 7억 원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분양권 거래 이슈에 더해 아파트 가격 등락폭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위해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하고 안전진단이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논란과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7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만큼 사전투표와 재보궐선거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았고 최근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도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부산 이슈였습니다. 부산의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는 정용환 전 부산경찰청 보안과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학계와 법조계, 상공과 교육계 등 각계 전문인사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부산형 자치경찰 분야 정책을 수립 총괄하고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29일 밤 11시 50분쯤 사구 당리동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또한 1층에 살던 40대 여성 B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소유 중이던 장산 임야를 해운대구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해운대구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장산 공유화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홍순원 해운대구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순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해운대구에 임야를 기부해 화제가 됐는데요. 기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그 대청 공원에서 등산로를 따라 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폭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 이 사찰 그 건너편 계곡 부분하고 이 수풀이 잘 우거져 있는 임야가 이번에 기부받은 토지이고 이 해당 임야 내에는 벌써 장산 계곡 부분을 포함해서 장산 산림욕장으로 우리가 그 조성을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산림이 굉장히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경관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현재는 우리 구에서 산림청과 함께 산책로와 또 벤치 등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부한 곳이 유족에서 해운대구에 직접 연락을 준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번 기부가 성사됐고 유족 측에서 기부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지난 4월 초에 삼성그룹에서 먼저 우리 구청에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기부 체납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실무 부서와 몇 차례 의논을 했었고 또 거기에 적당한 신청서 등 기부 체납과 관련된 모든 준비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보내왔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송림 등 이 자연환경의 보존과 임야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구에 토지를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행정 절차나 해운대구의회 심의 등 이 기부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 측에서 30일까지 등기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또 그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산림 보존과 공익적인 활용이라는 이 좋은 의미로 기부 체납 의사를 밝혀온 그런 터라서 최대한 빠르게 기부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해운대 구의회에서도 기부자의 뜻에 공감을 해서 기부 체납 심의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29일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부로 인해서 어떤 사항들을 기대하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 장사는 싹이라든지 또 끈끈이 주걱 같은 이런 법정 보호종이 10여 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 예. 또 이 폭포라든지 너들근 같은 이런 경관 자원과 또 마고당, 천재단, 장산국 설화, 또 이산 표석 같은 이런 문화, 역사 자원 등 우수한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 장산의 보존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계획으로 보존하고 또 조화롭게 이용해 나가겠지만은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잘 대응하고 장산의 미래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장산의 주인인 우리 주민들의 동참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장산 공유화 운동이 펴져 나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산 공유화 운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을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시민 환경 운동인데 일명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가꾸고 보존하는 분위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함으로써 장산의 산림을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장산 미래 가치 보존을 위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청년이 일과 주거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 해운대에 마련됐습니다. 바로 청년 창업 주거 공간인 창업공간 100인데요. 예비 창업자나 혹은 1인 창업자 청년분들이라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관계자 통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창업공간 100이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해운대 자동에 창업공간 100을 이제 조성했는데, 이 창업공간 100은 창업지원주택 내에 2층을 창업사무공간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입주사무실 13개 하고, 그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주택 3층에는 지친 창업인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다양한 게임 장치와 영화 감상 등 여가를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네, 창업 공간에 주거까지 함께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층하고 3층은 창업을 위한 사무 공간이나 이제 휴식 공간으로 우리가 꾸며져 있고, 창업지원주택 4층에서 15층까지는 청년 이 창업인들을 위해서 원룸이라든지 투룸 요 형태로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2019년부터 우리가 3회에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입주자 모집을 신청을 받았고, 또 지금부터 또 혹시 공실이 발생하거나 또 있는 경우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부산시에서 입주자 모집을 추가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업공간 100을 또 이용하시려면 부산 창업 포탈 사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함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또 이런 공간뿐만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들이 진짜 중요한데 이 창업 공간 팩에는 부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예. 지원단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시리즈 벤처스라든지 M&MT 등 다양한 협력 기관에서 투자라든지 미디어 또 컨설팅 그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창업 공간 이 100을 시작으로 해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앞으로도 우리 청년 창업이라든지 주거 이 복합 공간을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신규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시책들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금선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가 30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뉴노멀 멀티미디어 DNA의 공유와 확산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기조 강연과 특별 강연, 튜토리얼 세션 등을 통해 미래 교육과 대학 생태계 등 현장의 최신 기술과 이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300여 편 이상의 논문들이 많이 모집이 됐고 저희들 멀티미디어 기술 중에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영상 처리 이런 분야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장입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활발히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논문들을 학문에만 연관시키지 말고 저희는 산업 분야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학회가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올해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현장 발표 행사와 함께 회원들의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발표가 병행됐는데요. 한국멀티미디어학회는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과 전문가들의 학술 교류, 기술 보급 등을 위해 1997년 설립됐으며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ICT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입니다.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주제로 네트워킹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과 청년,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해 사업이 양적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29일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최근 비즈니스 트렌드와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추천 강연과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스타트업의 성장 노하우 공유 시간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광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소상공인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방역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무료 방역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남광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복지사 9명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남광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을 강화해 감염을 예방하고 소상공인들이 예방수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무료 방역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전해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 지자체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1년 만에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임대료 1년치를 지원했지만 점포 절반은 문을 닫을 만큼 실패한 건데요. 중년몰로 변질된 청년몰, 더 이상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